지난번에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는 부동식 관계되는 영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도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때 도형과 관계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건 두 번째 문제인데 익스포넨셜의 3분의 1승의 값이 얼마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E 값이 얼마가 되죠? 2.79 얼마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건데 이 값이 무리수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소수이긴 한데 0.333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죠. 이것은 물론 이제 유리수이긴 하죠. 반복되는 것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유리수인데 이 값 또한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자른다 그러면 뒷부분이 계속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매한가지로 컴퓨터에서 이런 숫자를 다루려고 그러면 정확한 값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질문은 뭐냐면 2의 3분의 1승의 값을 가능하다면 정확한 값을 뽑고 싶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깝게 오차가 적도록 하는 그런 값을 리턴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오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의 x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함수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함수는 x라든지 x의 제곱이라든지 그다음에 x의 3승이라든지 x의 n승은 x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x의 n번 곱하기잖아요. n번 곱하기니까 이런 연산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연산을 사용해서 2의 3분의 1승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냐면 y는 사인에 괄호 열고 2의 x승 플러스 x제곱 괄호 닫고 마이너스 ln x제곱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이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에 9가 0, 1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는데 두 번째 문제도 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접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최소값 구하는 문제.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함수의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최소값을 이제 묻기 전에 주어진 문제가 올바른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이 문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까? 답이 안 나올 수 있을까? 문제가 잘못된 거 없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 구간이 주어져 있죠? 구간인데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런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요놈의 x축이고 요놈의 y축일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것은 끝점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을 물어보기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여기서 열린 구간이 아니라 이처럼 닫힌 구간,
0을 포함하고 2를 포함하는 0과 1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자 여기 있는 끝점 함수값 알고 여기 이렇게 값을 뽑아가지고 최대값이 뭔지 최소값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이런 최소값, 어떤 함수의 최소값, 주식이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최대가 될까? 최소가 될까? 라든지 어떤 문제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좀 두껍게 그려볼까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최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아래로 볼록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바깥 세상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부분이 최소가 되겠네. 극소되는 지점을 찾아서 세 개의 극소 중에서 제일 어떤 것이 작은지를 찾게 되면 이제 최소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깥에서 쳐다봤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개미 또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이 공간 위에서 지금 현재가 최소인지 그 다음이 최소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 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점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지점인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지점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했던 두 번째 책, 딥러닝을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와처럼 최소값이 되도록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독립 변수들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값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위치가 상태가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인지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더 가면 되겠네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최소값을 찾으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순간 기울기를 조사를 해야만 최소값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냐면 f of x는 x라고 하는 1차식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 자, 1차식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1차식은 직선의 형태라고 그랬죠? x가 0일 때 함수값 찾고 0일 때 얼마, 0 찾고 1일 때 얼마, 1 찾고 2일 때 x 2일 때 y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한계의 값들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형이다? 이런 도형이다. 1차식은 직선으로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식은 y x 하나밖에 없을까? 조금 더 다양한 직선이 있지 않나? 다양한 직선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직선의 기울기를 좀 세워볼까? 기울기를 세워본다는 말은 이렇게 누워있는 직선을 이렇게 세워본다는 말은 어떤 값을 조절하면 되느냐면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되었었죠.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여기서는 1차 항이고 여기에서는 상수항, 최고차가 1차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식을 1차식의 일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y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세워본다는 말은 기울기를 키운다는 말인데 여기 있는 a 값을 어떻게 절대치를 키우겠다.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을 옮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볼까요?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y equal x라는 직선에서 직선이 있고 여기서 ax 플러스 b였죠. 요놈이 기울기라고 그랬고 요놈이 y의 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y의 절편이란 말은 뭐냐면 x 값이 0일 때 x가 0일 때 y 값이 무엇인지가 뭐냐면 y의 절편. 다시 말하면 주어진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날 때 그때 y 값을 뭐라고 그러겠다? y의 절편이라고 그러겠다. x를 절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직선을 줬을 때 x축과 만날 때 x의 값을 x의 절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 값을 조절한다는 말은 A 값을 말 그대로 기울기니까 X가 1 갈 때 Y 값이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 더 높아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A의 세운다는 말은 기울기의 절대치를 키운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중심점이란 말은 만나는 점, 요점을 옮겨본다는 말은 옮기게 되면 x가 0일 때의 점이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y 절편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키운다는 말은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y 절편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y 절편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 이와처럼 직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y 절편을 바꾸는 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y = x라는 직선을 오른쪽으로 1만큼 옮겨볼까? 오른쪽으로 1만큼 옮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면 y = ax b 자리에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면 y = a 그대로 쓰고 x 자리에 x-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x가 만약에 x가 0일 때 y 값은 이게 x가 0이고 y 값은 b였죠. x가 오른쪽 이동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높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니까 여기에서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 값이 b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얼마가 되겠냐면은 x-1이 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x-a 플러스 b로 칠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식이 뭐냐면은 2차식이죠. 2차식의 제일 기본적인 함수식은 뭐가 되겠냐면 y =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 그래프는 그릴 줄 알겠죠? 어떻게 그립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 0 넣으면 y가 0 되고 x가 1이면 y는 1이고 1일 때 1이고 2 넣으면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점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y는 x제곱이죠. 자, 여기 차수가 짝수 차수이기 때문에 양 끝점에 끝나는 부호의 방향이 같다 그랬죠. 위쪽.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다? 최고차 앞에 있는 개수 값에 따라서 결정되겠다. a가 양수면 위, a 개수가 음수면 아래로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는 y1만큼 옮긴다고 치면 꼭지점이 어디가 있죠? x1, y1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을 아까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x 자리에 뭐라고? x-x1 제곱 넣고 그 다음에 이게 y 값인데 여기다 무엇을 더해야 되죠? y 값을 올려야 되겠죠? 얼마만큼? y1만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제곱창의 개수 1이면 1, 2면 2, 제곱창의 개수가 A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형태인지, 즉 A 값이 부호가 얼마인지, 부호가 무엇인지, x1 값과 y1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만약에 A 값이 2고 x1 값이 3이고 y1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친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꼭지미 좌표가 x값 3, y가 마이너스 2에서 꼭지미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A의 절대치가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다는 말은 뭐냐면 1보다 작다는 말은 X가 증가할 때 그 Y의 증가 비율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즉 1보다 작다는 말이 옆으로 누워질 거야. A 값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주어진 원래 X제곱 그래프보다 어떻게 더 세워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접해볼까요? y equal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식이 뭐였냐면 a 곱하기 무엇의 완전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를 어떻게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다. 어떻게 바꿀까? 최고차 앞에 있는 개수를 뽑아내겠다. 즉 마이너스 2를 먼저 뽑아내게 되면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상수는 굳이 이 안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되고. 자, 여름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x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죠?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줘야 원래 값이랑 동일하게 될 거고 따라서 요렇게 묶어 버리면 x-1이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 곱하면 플러스 2가 나오고 따라서 2랑 6이랑 더하게 되면 8이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한 것이 뭐냐면 자, A 값이 얼마? A 값이 마이너스니까 자, 어떤 형태다? 아래로 뒤집혀진다. 원래 것보다 어떻게 더 좁아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꼭지면 좌표가 얼마? 1,8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1,8의 점을 찍고 어느 쪽으로 아래로 벌어지는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2차식이 주어지면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 무엇의 제곱 플러스 무엇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했었고 자, 1차 함수했고 2차 함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 3차 함수겠죠. 자, 3차 이상의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3차 항의 최고차의 개수가 코에피션트 값이 양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인지 아래로 볼록 더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함수 x의 5차, x의 6차 뭐 그런 폴리노미얼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차항이 부호가 최고차항이 차수가 짝수면 위쪽으로 있고 홀수면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극대 어디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되는지를 찾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최대값이다 여기가 최소값이다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니까 따라서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 하는 되는 지점을 찾겠다는 것이죠. 위로 볼록 되는 지점을 찾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위로 볼록 하다라고 하는 것. 요 지점을 만약에 A라고 그러고 X값을 그때 함수값을 Y f of x라 주어졌을 때 이때 값의 점의 좌표는 a,
f of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위가 볼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a 근방에 있는 이미 x를 잡았을 때 그때 함수값을 높이를 볼까요? 이 함수값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f of x 값이겠지. 그 다음에 다른 뭐 a 주변의 다른 점의 위치에 초록색을 해볼까? 요즘에 좌표를 보더라도 요즘의 높이가 f of a가 되겠죠. 이거 너무 두껍게 표현했나?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여기에서 f of x겠지? x. 초록색으로 표현한 f of x 값이 클까요? 아니면 아까 f of a 값이 클까요? 따라서 a 근방의 어떤 점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비교해봐도 어디가 제일 높죠? a 값이 제일 높아. for all x 즉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a 근방의 어떤 인터벌에서 함수값을 잡더라도 누가 제일 크다? a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 a 함수값 제일 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주변에 있는 값과 fa 값과 f of x 값이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 제일 높아야 되니까 위로 볼록해져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x가 왼쪽에서 쭉 오른쪽으로 갈 때 그 함수 값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죠.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뭘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뭘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내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가 극대이며 어디가 극소인지를 찾아야 되고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뭐다?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중에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놈은 0이고 왼쪽에서는 미분계수가 음이고 양이고 오른쪽에서는 미분계수 값이 즉 기울기가 음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만족할 때 A가 뭐가 되겠다? 극대가 되도록 하는 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소가 된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고 기울기는 어떻게? 왼쪽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 부분에서는 플러스,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A라는 지점을 뭐가 되겠다? 이때 극소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가 필요하다. 자, 기울기를 알려 그러면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평균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구간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지금 현재 내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 다른 지점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쳐다본다는 말은 다른 위치의 값을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위치랑 다른 점의 위치랑. 그래서 적어도 뭐가 필요하냐면 x 구간이 필요하고 어떤 ax의 변화되는 값 a에서 b까지 변화될 때, 즉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x가 a에서 b로 변화될 때 그때 대응되는 위치값, 즉 large a 값은 x값이 a요, 함수값이 f of a가 되는 것. 즉, 다음 이 점을 뭐라 부를까? b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두 점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평균 기울기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x의 증가분의 델타 x분의 y의 증가분을 보겠다.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분이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율이야. 기울기. 즉 b-a분의 요 b 지점의 함수값이 얼마? f of b. a 점의 함수값이 얼마? f of a. b-a분의 fb-fa가 뭐가 되느냐면 평균 기울기라고 생각하겠다. A 지점에서 B까지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때는 두 점. 예?
함수값 x의 좌표의 비율분의 y의 좌표의 비율을 이제 평균 기울기라 그러겠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점의 두 개가 필요하니까 좀 일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한 지점에서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한 지점의 좌표값만 가지고 한 지점에서의 정보값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한 지점에서의 정보값, 이걸 빨갛게 한번 해볼까? 요 색깔로. 한 지점에서의 B를 보지 말고 한 지점에서의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기울기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B가 곡선을 따라서 A에 가까워진다면, 자, 여기 있는 점을 여기 한번 넣어볼까? 여기 놓는다는 말은 곡선을 따라서 오는 거니까 원래 잡았던 X의 값이 더 작아지고 그때 함수 값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곡선보다,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자, B가 A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극한 개념이다.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의 리미트. 여기 있는 뒤에 거 떼버리고 앞에 것만 따겠다. 리미트. 무엇이 가까이 가는 건가? 무엇이? B가 어디로? 화살표 A로. 따라서 B가 A로 간다는 말은 B가 오른쪽에 크면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B가 A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B가 A로 가까이 간다. 자, 그런데 B가 A로 가까이 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 지금 B가 움직일 거니까 그것을 변수라 둘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B-A를 H라고 둔다면 B라고 넣으면 A 플러스 H가 될 수 있겠죠. H가 양수면 B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H가 음수면 B가 왼쪽에 있을 거고 어쨌든 리미트 B-A 하고 자, 요게 값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B가 A로 갈 때 이 값이 평균 기울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알고 싶다. 즉 B가 A로 간다는 말은 조금 전에 식에 따르면 B가 A로 가니까 이 차이가 얼마가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H가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B-H를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B-A는 H라 쓸 수 있었고 B 자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A 플러스 H라 그랬으니까 이 식에다 넣게 되면 자 분모는 H가 되고 분자는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가 되겠다. 자, 요것의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AS의 어떤 함수? F라는 함수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미분계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 말은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수가 막 주어졌을 때 A가 있으면 A 지점에 있으면 뭐다? 접선. 접할 때 뭐가 되겠다?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요 값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두 개의 점을 굳이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 식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값을. 미분계수는 값이에요. 식은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떤 지점 A, F of A, 에서 F의 값을 알고 있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함수 쓸게요. y equal f of x가 있고 어떤 수식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미 x가 주어졌을 때 그때 a 값, x축에 대해서 a 값이 있고 그때 이 수식이 있을 거니까 함수 높이를 뽑아낼 수 있겠지. 이 높이를 f of a. 따라서 요즘에 좌표를 a, x 값은 a요. y 값은 f of a가 되겠다는 것. 자, 여기에서 뭘 알고 있다? 자, 빨갛게 표현할게요. 여기에서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뭘 알고 있다?
f of a, a에서 미분계수를 알고 있다면 미분계수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지.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h의 함수값을 예측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h가 만약에 이 정도 떨어진 값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차이가 a 플러스 h니까 요 대응되는 높이의 함수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을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어디까지 가능한 거지? 최대한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구간, 이 차이 구간이 h라 그러면 기울기만큼 간 요놈 값 범위 안에 어딘가에 값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럼 요 높이 값을 쪼그놓으면 참값이라 그럴까? f of a 플러스 h 값이 참값이라 한다면 a 플러스 h 값에서 f of a 값을 뺀 요 놈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h 마이너스 a 평균기울기 이렇게 되죠? 요 놈은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지? 요것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지 않을까? a에서 순간 기울기보다. 그죠? 미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 자체가 h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f의 a 플러스 h 빼기 f of a는 그 다음 h 곱하기 f prime of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다? a 플러스 h에서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 이것만 남겨야 될 거고 조합에 있는 이놈을 넘기면 as의 함수값 더하기 h 곱하기 f prime of a 기울기를 곱하기 순간 이분계수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h의 함수값은 최대한 요 값보다는 죄송합니다. 최대한 요 값보다는 작게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게 되면 요것을 뭐라 부르냐면 1차 근사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범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본다면 A 지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봤자 요 범위 안에 놓여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좌표가 a, f of a가 되고 요 높이가 f of a 값이었죠. 위의 값이 요 높이일 거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a 플러스 델타 s의 높이는 최대한 어디? 여기까지 기울기보다는 작아질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 플러스 델타, h라 표현해도 되고 델타라 표현해도 되고 a 플러스 델타의 함수값은 대략적으로 이것은 근사값 표기가 되겠죠. 근사값은 정확한 값을 표현할 때는 이퀄이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퀄에다가 아래 위 점을 찍는 것 근사값, approximation 값, f of a 값 함수에다가 요 함수값에다 요것만큼 더하겠다. 요게 뭐라고? 요것이 기울기, 요것분의 요거 처리하게 되면 델타 곱하기 f 프라임 of a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요것을 이용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1도. 31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식을 뽑아낼 수 있을까? 사인 31도. 한번 따라해 볼까? 사인 31도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31도라고 하는 것은 31도 근방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값, 유사한 값이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x가 있고 여기에 31도가 있는데 31도 근방에 여러분들이 값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30도. 즉 6분의 파이 값일 때 무엇을 알고 있다? 사인 6분의 파이 값을 알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되죠? 기억납니까? 직각 삼각형일 때 1대 2대 루트 3이고 요놈이 30도. 분의 파이 사인 값은 요거 분의 요게 되죠. 이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될 거예요. 맞나? 그런데 사인 함수 y 이퀄 사인 x에 대해서 두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요놈의 코사인 x가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 30도에서의 자 요놈의 높이가 나왔고요. 요놈의 높이가 얼마 나왔지? 여기서는 2분의 1이 나왔고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 기울기가 뭘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6분의 8 때 기울기예요. 이것은 요것분에 여기 될 거니까 여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1일 때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함수값이 얼마? 사인 30도의 함수값. 사인 30도에서 기울기는 코사인 30도 값이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1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수 표기법이고 실수에 사용되는 값은 뭐냐면 라디안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도를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 180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계산하면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취하게 되면 0.5 곱하기 쭉쭉쭉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네. 3.14 파이 값도 이 무리수잖아. 파이라고 하는 게. 3.14, 15, 916 쭉 끝까지 무한히 갈 거고 그 다음 루트 3도 무리수라서 쭉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이것 또한 근사값이고 이것도 근사값이고 이 정도 근사 오차 아래에서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값으로 답을 유추해 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컴퓨터에서는 사인 31도 값의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할까? 이와처럼 근사값을 사용해서 리턴한다. 그러면 사인 32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건 2의 3분의 1승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 또한 문제로 아직 남아있어요. 자,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도함수를 하기 전에 어떤 한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즉 미분계수 값은 이제 미분계수 값이 의미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극한의 정의가 뭔가? 그 다음에 연속함수가 뭔가? 이것은 1학년 1학기 때 다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모든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을까? 모든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각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리턴해주는 새로운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점에서의 기울기, 어떤 지점에서의 기울기, 어떤 지점의 기울기란 말은 각각의 지점에서 함수 도피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리턴되도록 어떤 x가 있고 y가 있는데 x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뭐 기울기, 순간 기울기를 뽑아내도록 하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런 예제 한번 볼까요? y equal x제곱. 즉, fx라는 함수가 뭐다?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고, 요놈의 미분계수를 물어봐라. 자, 미분계수를 물어볼 때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상에 있는 위치에서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축 있고 y축 있고 y x제곱이 있고, 자, 여기에서 질문 1,1 1,1은 함수 그래프상에 있습니까? x1 넣을 때 y가 얼마가 1 나오죠? 오케이. 1,2 이것은 요 주임이 있어. 그래서 1,2에서 미분계수를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디에서만 물어볼 수 있다? 1,1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인 다른 점에 대해서 순간 기울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표기를 아까 A 특정한 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임의의 점, 임의의 x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리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A 대신에 x가 쓰고 A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 x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of a가 아니라 x 플러스 h에서 x 뺀 것이 뭘 표기하겠다? x 프라임. 이놈이 주어진 함수의 두 함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일 쉬운 함수부터 볼까? 제일 쉬운 함수는 뭐가 있지? 자,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f of x가 만약에 x가 주어졌다. 무엇을 알고 싶은가? f prime of x. 1차 함수 x에 대해서 두 함수가 뭐가 될까요? 일단 모른다고 치고. 자, 원래 두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f prime of x는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냥 원래 정의대로 쓰면 돼. f of x.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주어진 함수가 뭐라고? 요거라며. 따라서 x 플러스 h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죠? x 플러스 h가 될 거고. 저 여기 f of x 값은 얼마? x가 될 거고. 이걸 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없어지고 h분 남네? 약분의 1. h가 0으로 가든 말든 항상 남는 식이 뭐라고? 1. 따라서 이것의 답은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즉 1차 함수에 x에 대한 도함수는 뭐가 된다? 1. 1차 함수 그래프 기울기 함수 볼까? y x는 직선. 어떤 질문에도 기울기가 항상 기울기가 1이니까 똑같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는 도함수는 1이 되겠다.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플한 게 뭐냐면 x제곱. 동일한 방법에서 자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뭐라고? x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넣고 그 다음 x에서 함수가 f of x를 짓게 되면 x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을 간단하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분자를 풀자.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놈과 요놈 상쇄해버리고 분자가 어떻게 되겠다? 2hx 플러스 h제곱만 남죠. 이것을 h에 대해서 인수분해해서 앞으로 끄집어내고 남기면 자 분자 h 작분하고 있기 때문에 2x 플러스 h가 되죠. 자 여기에서 극한이 무엇이 0으로 간다?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0으로 가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h 값에 상관없이 2x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f of x 주어진 식이 x제곱이라 그러면 이놈의 도함수는 2x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f of x가 xn승이다. 차수를 2차가 아니라 3차, 4차, 5차, 6차 임의의 일반식을 우리가 확장해야 되니까 xn승이라 치면 동일한 방법대로 도함수 식을 정리하고 f prime of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식 쓸 수 있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분자를 전개해라. 여기서 전개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b의 n승 마이너스 a의 n승은 b 마이너스 a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나머지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차수를 하나씩 줄여갈 거예요. b는 곱해서 b의 n승이 돼야 될 거니까 b의 n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bn-2승하고 a는 하나씩 증가해야 되고요. b는 작아지고 a제곱 a 하면 또 곱해진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제일 끝에는 an-1승까지 인수분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는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요놈을 위에 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b에 해당되는 뭐다? x 플러스 h, a에 해당되는 x니까 요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하게 되면 앞에서 뭐만 남냐면은 h만 남을 거예요. 요놈에서 h가 남고 뒷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h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 0으로 되죠? 이 뒷부분이 0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빨갛게 쓰면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모 h가 있고 앞에 h가 있고 x 플러스 h 먼저 앞에 있는 요거 약분해 버리고 그 다음에 n-1승 플러스 x 플러스 h에 n-2승 곱하기 x 딴딴딴 그다음 x에 n-1승인데 여기 다 몇 개 곱해져 있냐면 n개가 있어요. 자,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그랬어요.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자, 요놈이 0으로 가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남죠? x의 n-1승 여기서 요놈이 0으로 가고 여기서 x-2승에다가 x 있으니까 x의 n-1승 이런 식으로 다음 뭐가 남냐면 x의 n-1승 요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 그랬으니까 n 곱하기 x의 n-1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n승 함수가 주어지면 그것의 도함수는 n 곱하기 xn-1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에다가 도함수 각각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 더하거나 빼줘야 되겠다. 자,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도함수는 앞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곱하고 뒤에는 그대로 곱해주고 그다음 앞에는 f 함수 그대로 쓰고 뒤에는 g 프라임 하나는 도함수 하나는 다른 도함수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도함수 수식은 g of x 분의 f of x의 도함수는 분모의 제곱을 하고 즉 g of x의 전체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분자 도함수 그 다음 분모 곱하고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플러스였고 분자에 대한 함수 그대로 분모의 도함수를 곱해줘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1학년 교재를 미적분화 공부했었죠? 미적분 교재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쭉 해볼까요?
줄진 함수가 2의 x승이라 주었을 때 요놈에 대한 도함수는 원래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nx 로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x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in x에 대한 도함수는 cosine x가 되는 거고, cosine x에 대한 도함수는 마이너스 sin x에 대한 도함수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요거 알게 되면 요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도함수를 알게 되면 당연히 탄젠트 x에 대해서 도함수 구할 수 있죠. 왜냐? 탄젠트 x라는 놈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여기 어디에서 온다고? 요거를 따르면 되겠다.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그 다음 분모 코사인, 코사인이 몇 번? 2개. 그래서 코사인 제곱. 다음 마이너스 사인 분자가 사인이었죠? 사인 그대로 쓰고 분모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게 되면 1이다. 왜 그럴까? 질문. 자, 요놈의 각도를 x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요놈의 a, b, c라고 그려볼까? 자, sin x 정의가 뭐가 되죠? b편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cosine x는 뭐가 되죠? b편분의 요놈이 a가 되는 거지? 따라서 sin 제곱 x가 뭐가 되죠? c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cosine 제곱 x는 뭐가 되죠? c 제곱의 a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요놈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따라서 sin 제곱 x랑 cosine 제곱 x는 더하면 c 제곱분의 b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므로 요 식을 넣게 되면 분자가 c의 제곱이 되고 분모 분자 같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cosine 제곱 x분의 1이 되고 cosine x분의 1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secant x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놈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던 게 또 뭐가 있었죠? 합성함수. 즉 뭐냐면 처음에 가는 함수가 g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인데 이렇게 단계 건너갈 때 만들어지는 이놈의 합성함수의 전체 도함수는 바깥에 있는 놈 먼저 도함수, 즉 나중에 있는 도함수를 쓰고 곱하기 하기를 앞에 있는 도함수 g'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g에 대해서 독립변수가 뭐였죠? x였고 그 다음 f에 대한 독립변수가 뭐였니? 요즘 가운데 있는 값이었죠? 이 값이 y 값이니까 g of x 값이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다 갑시다. 수요일 수업을 가야 되나?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공유 중지를 하고 조금 이따 봅시다. 화면 녹화